혹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여기 살고 있는 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평상시 지금 느끼십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제 치안이 확보가 된 안전한 나라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인데, 저는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치안 안전이 무너졌을 때 이 닥쳐올 대혼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전례가 일본에 이미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경 지하철에 사린 가스가 살포가 돼서 12명이 죽고 5,500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1995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게 테러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IS 격퇴 동맹군 주요 참여국입니다. IS의 격퇴에 참여한 동맹군,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수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인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가?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 외국인 테러리스트 56명, 테러 용의자 56명이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적발이 되고도 처벌도 못하고 그냥 추방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회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하면서 56명이 혐의자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테러를 행했다는 게 아니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 용의자, 예, 그런 사람들을 56명 정도를 발견해서 들어온 중에 추방시켰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태 말씀드리자면, 2010년에 알카에다 조직원이 적발이 됐어요. 예. 알카에다 조직원이 들어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첫 번째 자금을 모집하겠다. 한국에서 자금을 모집하겠다. 자금 모집하겠다. 두 번째는 이 알카에다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모집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그리고 2년 전이죠. 탈리반 조직이 또 적발됐죠. 그래서 이제 합하면 수차례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입국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테러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출국밖에 못 시켜요. 강제 출국밖에 시킬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처벌할 방법도 없고 신문할 방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드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런 특별한 대책이 없는 셈입니다. 교수님, 우리나라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56명 정도의 테러 관련 용의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추방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주로 어떤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까? 이제 국제 테러가 아주 크게, 이제 물론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습니다만 2001년 9.11 사건을 유발했던 알카에다가 있습니다. 알카에다, 예. 알카에다가 있고, 알카에다가 이제 조금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잠재되면서 각 지역에 소위 말하는 자발적인 알카에다가 형성되다가 2003년 그때부터 이제 우리 김선일 사건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있었는데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조직, 그 조직이 다시 이렇게 좀 하면서 그게 이제 알카에다의 조직이었습니다. 자르카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나중에 거기 오면서 알카에다 조금 이렇게 멀어지다가 작년에 6월 말 7월 초입니다. 작년 라마단월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지금의 이제 IS의 지도자로 나와 있는 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IS라고, 이제 그전에 ISIL, 예. ISIS 하다가 IS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국가다, 수도는 어디다, 그러니까 동조하는 사람은 와라, 뭐 이런 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또 이렇게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조직에 또 소위 말하는 지방에, 지역에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만약 이슬람 테러 조직이다 하면 이제 그쪽에 지금 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IS 연계 조직, IS 또는 이슬람 스테이트, 극단적인 테러 세력 IS와 연계 조직이 참수한 외국인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토겐지 일본인이 참수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걱정해야 될 테러는 지금 IS뿐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북한이 가장 걱정해야 될 그 테러를 할 수 있는 잠재 국가죠. 뭐 잠재 국가라기보다는 잠재 단체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김신조가 넘어왔던 1968년이죠. 그리고 1983년 그 한글날에는 아웅산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연희 씨가 폭발을 했던 칼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천안함 폭침만 하더라도 광범위하게 보자면 테러에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생화학 무기를 워낙 발전시킨 곳인데 만약에 이게 생화학 무기를 그 테러에 사용을 하면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고 그 범인 또 북한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외국의 경우에는요, 미국의 그 워싱턴주에서 그 공원에서 터졌던 사건이 그거죠. 바로 폭발물, 이제 C4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수류탄 이런 데에다가 그 바이러스를 같이 넣습니다. 사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류 뭐 VX 같은 독가스를 넣어서 그걸 폭발로 시키면 인명피해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좀 공포스러웠던 것은 테러와 연계됐을 용의자들이 지난 5년 동안 56명이나 한국에 활보했다는데 그들을 막으려면 제재를 하려면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테러 예. 방지법이 어떤 법입니까?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그 의회에 두 개가 지금 지출돼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러 방지법이고 하나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인데요. 둘 다 지금 상임위도 통과를 못했죠. 그 테러 방지법을 야당이 반대하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테러 방지법, 테러 방지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건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바로 이거예요. 이 아무나 예컨대 반정부 그 시민단체를 언제든지 불법 사찰할 수가 있고 누구나 그 감청을 할 수가 있다면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IS라든지 이런 그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미 감청을 허용하는 테러 방지법을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그 영장주의를 그 하겠다는 거거든요. 테러 방지법을 하면서도 무조건 불법 감청을 임의 감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그 통신 감식기의 어떤 특정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IS라든가 테러라든가 뭐 이런 이슬람 이론주의라든가 이런 특정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자동으로 그걸 검색을 하게 되고 그걸 관찰로 하게 돼서 그 용의점이 발견이 되면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서 감청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자체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정원이 세질까봐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면 국정원이 세질까봐 그렇다. 교수님 지금 다른 나라들 영국이나 일본이나 왜 다른 나라들은 동향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법학 전문자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물론 그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이 테러 방지법 관련 그런 종류의 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좀 좋은데 방금 좀 말씀하시다 말았는데요. 이제 인권의 문제라든가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권력이 어떤 특정 세력, 특정 권력 기관에 집중된다라든가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설득을 좀 시키면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은 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전에 듭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중동 지역 전문가시니까 IS를 비롯한 이 테러 세력들의 테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좀 앞으로는 테러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9.11 테러, 물론 그 전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9.11 테러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테러의 국제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자발적 테러 세력들이 그 연계 조직이면서 자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테러 그 심도, 테러의 수
이런 게 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테러가 지속될 네, 거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태자면 또 야당이나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테러 방지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테러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작년 이 유엔 안보리 회의 때 이제 FTF 이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역시 테러를 차단하고 테러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FIU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국민들 거래하는 모든 자료를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역시 이제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은 USA Patriot Act라는 거. 애국법. 바로 애국법에 보면 그게 이제 2001년 10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예. 뉴욕에 이제 테러를 당한 뒤에 9.11 테러. 예, 9.11 테러를 당한 뒤에 이제 그걸 만든 건데 테러리즘의 차단과 방어에 대해서는 CIA 같은 수사기관들이 가령 불법 감청이 아닌 아주 자유로운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법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CIA가 테러 용의자를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해서 그것이 밝혀져 갖고 미국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법무부가 막상 CIA 담당 수사관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만큼 용의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컨대 어떤 법익을 먼저 우선시할 거냐. 테러를 어느 정도 묵인하더라도 인권을 옹호를 할 것이냐.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를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느 쪽 편에 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각국은 이 테러를 워낙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테러 방지법 혹은 테러에 관련돼서 영국에서는 또 테러 방지 및 보안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요. 37조에 보면 국가안전보장 혹은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을 빨리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S의 유혹을 받아서 가담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된 김모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테러 중동 전문가시니까 테러 세력들이 이런 식의 활동들 이쪽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예.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예를 들면 디지털 저널도 출판하고요. 제가 가지고 가는데요. 다비크라고 이렇게 저널이 있습니다. 예. 이 저널이 뭐냐면 작년 IS를 선포하면서 국가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출판한 건데 이게 6권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예. 5권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 다비크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김군이 넘어간 킬리스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시리아 쪽으로 넘어오면은 가까운 데가 다비크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이 다비크라는 이제 저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다비크가 십자군과의 최종 전쟁이 있는 곳이다. 십자군 전쟁이다. 예. 하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디스에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갔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한 다섯 단계를 가지고 얘들 주장해요. 목표가 있고 이제 5단계. 그 말 5단계라는 것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말씀. 예, 이제 김군 같은 건 히즈라라고 해야죠. 이주거든요. 와라 이거거든요. 와라. 우리가 IS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으니까 와라. 와서 이슬람 전사가 되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러 세력의 위험이 우리의 생활 속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달에 1,000불을 주겠다. 월급료로. 예. 그리고 여자친구도 붙여주겠다. 이제 이런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군의 경우에는 내가 IS에 가담하고 싶다. 어떻게 합류할 수 있느냐? 이걸 인터넷으로 원래 통신을 했습니다. 구글의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통신을 해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이 통신 그 감청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사전에 전혀 적발하지 못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휴스팟이라든가 뭐 크립토켓, 구글 행아웃 이런 데를 통하면 전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휴스팟인데요. 이게 바로 김군이 사용한 겁니다. 휴스팟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통신을 했을 경우에 한쪽이 그 통신 문자를 지워버리면 이쪽에도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서버에도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발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군 또는 김군의 가족들도 테러 단체의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김군의 어머니 얘기인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사실은 그 학생이나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온 테러 세력들의 유혹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김군이 부모 심정으로서는 예. 당연히 김군이 피해자고 하겠습니다만 김군이 이미 철이 전혀 안 든 아이가 아니라 이미 그 거의 성년에 근접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자발적으로 넘어갔다는 것은요, 이 우리 교육 자체가 뭔가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